자연의학 하면 뭐 이게 조금 시피 보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 의료인들 중에서 특히 의사들, 빅5 병원 의사들은 뭐 자연의학 그게 뭔데? 이제 미국에는 자연의학이 이제 기능의학으로 통합니다. 12개 주에서 자연의학 전문의 제도가 있습니다. 그 의과대학을 나오면 의사 자격증을 줘요. 이제 보통 MD라 하지 않고 ND라고 해요. ND. 우리가 저희들은 이제 메디컬 닥터는 MD라고 하고요. 자연의학 의사는 ND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오히려 이게 이제 더 많이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미국의 자연의학은 사실은 기능의학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분류에서 조금은 어긋나 있다고 봐요. 기능의학, 이제 저희 우리나라 대체의학을 하는 의사들은 대부분 다 기능의학을 해요. 90% 이상. 그래서 기능의학, 저도 물론 기능의학을 공부를 했지만, 기능의학을 이제 주로 기반으로 해서 대체의학을 하시는 분은 자연의학, 그게 뭔데?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좀 과학적이지 않은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조금 오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은 또, 뭐 자연치유하면 그냥, 그 뭐 민간의학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이전부터 민간에서 주로 해왔던, 뭐 병원 갈 형편이 안 되고, 아니면 또 병원 가도 치료가 안 되는 분들이 스스로 자연으로 들어가서 자기 병원 자기가 치료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자리를 잡으면서 좀 나중에 우리 산으로 들어가신 나는 자연인이다 분도 이제 만나보실 건데, 사실 저도 18년 전에 이렇게 산에 들어와서 산으로 간 의사, 뭐 그냥 나는 자연인이다 뭐 비슷했죠, 그죠?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MD니까 메디컬 닥터니까 이게 근거 중심의 이런 그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또 그게 또 제가 습성화되어 있고 제가 배운 거기 때문에 이제 이걸 그래도 과학화해야 되겠다. 현대의학은 그냥 반쪽의학이다. 이 한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10년 동안 이제 현대의학의 임상을 하면서 반쪽의학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머지 반쪽을 찾아서 이제 산으로 들어와서 자연의학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자연의학도 과학적으로 연구를 해왔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에 만성병 환자가 2천만 명 시대예요. 고혈압이 900만, 당뇨 500만, 암이 220만. 그 외에 자가 면역 질환이 어마무시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만성 질환이 현대학은 계속 발전하고 첨단의학 시대를 가는데, 이게 왜 환자만 늘어나고 약 가지수만 늘어날까? 이거죠. 그래서 이게 현대학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다양한 약에만 의존하고 그 약은 단순하게 증상만 완화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치료에만 눈에 보이는 물질만 가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자연의학은 질병에 대한 저항력을 높여서 자연치유력이고 이게 면역력이에요. 이걸 높여서 또 원인 치료 개념이죠. 근본적인 치료를 통해서 질병을 극복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 마음도 파동, 양자, 에너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해요. 그래서 전인 치료 개념이다. 그래서 저는 더 뛰어나다. 더 뛰어난 의학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만성질환은 고혈압, 당뇨부터 염증부터 시작하는데 저한테 오시는 분들은 이제 이게 다 10년, 20년 약 달고 계시다가 악화되어서 합병증으로 오신단 말이에요. 약은 뭐 한 주먹씩 드시죠. 다 10가지 이상씩 드시고 계십니다. 근데 약 가지수만 늘어나죠. 그때마다 자연치유력은 더 떨어져요. 왜냐하면 약에 의존해 왔기 때문에 뭐
병원 가면 약만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약의 부작용으로 더 악화가 되는, 제가 보는 환자들은 오히려 약물로 더 악화된 분들이 대부분이다. 최근에 나온 인터넷 뉴스입니다. 약 10가지 이상 먹는 다제약물 복용자가 3년 새 36만 명이 급증했다. 돌봄과 미래주간 다제약물 관리 의학 협력 방안 토론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게 이제 사회적 문제로 심각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토론회가 열린 거예요. 65세 이상 부적절한 복용 시 입원율이 1.32배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게 만성질환으로 뭐 10년 이상 약을 달고 계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병원에 가면 이과, 저과 가요. 보통 서너 개 과를 가요. 이과에서 서너 개, 이과에서 서너 개, 이과에서 서너 개. 당신 어떤 약 먹고 있는지 이것도 없어요. 그냥 자기가 필요한 대로 당신 이거 안 좋으니까 이 약 먹어야 돼요. 이렇게 처방을 해요. 그리고 뭐 환자들이 뭘 압니까? 그게 이 약물 간에 상호 충돌이 되고 이게 어떤 부작용이 있고 이런 건 잘 몰라요. 그걸 또 이야기를 제대로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다 약물 먹고 오히려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약물의 충돌로 문제가 되고 부작용으로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만성질환이라는 게 이제 다 대사질환이죠. 이게 관리 안 되면서도 종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인 질환은 대사질환인데 질병명은 이렇게 다양하게 붙어 있지만 뿌리는 똑같단 말이에요. 대사증후군으로부터 시작을 하고 원인이 다 과음, 과식, 운동 부족, 복부 비만, 스트레스예요. 한마디로 생활습관병이다. 유전적인 이제 그 측면은 20%밖에 안 돼요. 이게 다 80% 원인은 생활습관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활습관을 관리해야 이 질병이 극복이 되는데 약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은 조금 낮춰줄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질병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작은 잘못으로부터 기인한다. 사실은 작은 잘못이에요. 좀 맛있는 것만 주로 고기 좋아하고 또 게을러서 운동 좀 안 하고 스트레스는 뭐 다들 많이 받고 있고 뭐 이런 거죠. 이게 쌓이면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날 것이다. 의학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활성산소예요. 근데 이게 주된 원인이라고 말씀을 드리죠. 활성산소가 이제 세포를 파괴하는 폭탄인데 고기 좋아하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면 늘어나요. 그리고 이게 항산화력인데 운동 안 하고 혈밀 채식 안 하면 이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사질환과 만성질환이 오게 됩니다. 지금 자가면역 질환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는데 이게 우리 면역 균형이 이렇게 맞춰져야 건강을 유지합니다. 이걸 이제 면역 밸런스라고 하죠. 이거는 면역을 증가시키는 보조세포, 효과세포라고도 하고요. 얘는 면역을 억제하는 세포예요. 근데 이게 이제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바이러스 암세포가 맞으면 얘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항진이 되는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이게 이제 이거는 정상인데 그러면 얘가 많아져서 기울게 됩니다. 그리고 얘는 정상인데 얘가 적어요. 억제하는 세포가 적으면 또 기울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면역 세포가 내 몸을 공격해요. 앞에 활성산소는 우리가 다 있는 거예요. 산소가 95%는 물이 되고 5%가 활성산소가 됩니다. 근데 이게 과도하게 많아지면 내 몸을 공격하는 폭탄이 돼요. 얘도 적당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게 상대적으로 많으면 내 세포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요. 그게 자가면역 질환입니다. 그래서 이게 산성화가 다 원인이에요. 스트레스, 동물성 포화지방산, 그게 다음에 공기오염 물질, 환경 호르몬, 중금속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현대인들이
여기에 다 노출되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계속 늘 수밖에 없는 거죠. 암이 늘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억제하는 게 항산화 물질인데 비타민 A, C, 미네랄, 오메가 지방산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통곡류, 채소, 과일에 풍부합니다. 식물성 기름이고요. 예, 또 요즘 젊은 친구들은 또 이런 걸 잘 안 챙겨 먹잖아요. 예. 그래서 더 고혈압이 20대부터 많이 생기고 암 환자가 20대부터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모든 만성질환, 대사질환의 근본 원인은 스트레스와 독소와 영양 불균형이다. 이 세 가지 원인을 이야기해요. 이걸 개선하지 않고서는 치료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약은 증상만 잠시 완화할 뿐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치유력을 개선해야 우리가 질병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자연의학입니다. 자연요법과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그냥 자연을 이용하는 것이 자연요법이고 자연의학은 정의가 자연 치유력을 높여서 질병을 극복하는 방법들이에요. 다양한 방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해독 재생 능력이라 그래요. 우리가 먹어왔던 농약 주문 속에 세포 조직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제거해야 돼요. 그게 해독이에요. 장에, 신장에, 그리고 담도, 담관, 간에, 위장에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건 이제 혈관에도 많이 쌓여 있고요. 피부에도 많이 쌓여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독하는 디톡스라 그러죠. 네, 그게 필요하고 또 우리가 정상세포가 자꾸 이제 손상이 되는 게 앞에서 이야기한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죠. 이게 이제 세포막이 손상이 된 게 염증, 미토콘드리아까지 손상이 된 게 부전세포, 섬유화, 경화, 궤양, 대사질환, 자가면역 질환이 2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핵의 유전자까지 변이가 된 게 종양이죠. 네, 이렇게 악화가 돼요. 우리는 이걸 되돌리는 게 재생이에요. 그래서 뭐 암도 우리가 자연 치유 가능하다. 네, 라는 거죠. 시간은 걸립니다. 염증은 2-3달, 부전세포는 서너 달에서 6개월, 종양은 6개월에서 1년. 더 많이 악화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를 정상화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자연의학은 뭐냐? 그 이제 해독 재생 능력을 높이는데 어떻게 해야 높일 수 있느냐? 첫 번째는 원인 치료예요. 고칼로리 지방식, GMO 이게 오염된 식품들 스트레스로 인체가 망가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환경오염 물질, 운동 부족 이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질병을 극복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생활습관병부터 먼저 습관을 개선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 자연치유력을 좀 더 최상의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식이, 운동, 명상 이게 가장 기본적이고요. 여기에 해독, 영양, 면역, 에너지를 추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다 합한 게 자연의학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암이나 만성질환을 다 이걸로 치료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법이 10가지예요. 몸, 마음, 에너지장, 인체의 3중 구조로 나누면 각각 3가지 해독, 재생, 운동. 그 다음에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 명상법, 위안호흡요법, 그 다음에 숙면, 그 다음에 에너지요법, 땅 에너지를 이용한 자연치유, 어싱, 칼라 테라피, 수정파동요법. 이렇게 저희가 9가지를 저희들 캠프에서 가르칩니다. 여기에 마지막 하나가 자연요법이에요. 그래서 10가지인데 이걸 3번을 해보니까 22가지예요. 저희가 하나하나 이제 가르치는 게 풍요, 이제 온열요법 이런 것까지 다 추가하니까 22가지예요. 이게 이제 우리 한우분이 이제 자기 체험 사례를 발표하면서 발표하신 자료예요. 그래서 이제 기본은 이런 식단으로 현미채식, 자연식이죠. 그래서 밥상이 약상이다. 그 다음에 이것도 좀 더 맞춤형으로 먹자. 저희가 면역 활성도 검사를 통해서
체질에 맞는 식품과 체질에 안 맞는 식품을 구별해야 돼요. 그리고 운동입니다. 평생 운동을 해온 70대 노인이 21세 운동 안 하는 21세 청년보다 미토콘드리아 숫자가 더 많아요. 70대 청년이고 20대 노인이에요. 미토콘드리아를 늘리는데 제일 핵심은 운동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심신의학으로 스트레스를 제거하고 관리하는 겁니다. 명상법, 이완요법, 호흡, 이완요법, 이미지요법, 숙면, 잠까지 잘 자게 만들어야 되고, 이 식이, 운동, 명상이 가장 3대 요법으로 가장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저희가 조금 이제 쓰는 게 식품이에요. 미국 개념으로는 메디컬 푸드예요. 그리고 우리나라 농식품부 개념으로는 케어 푸드예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 식품이라고도 해요. 약의 기능을 대체하는 겁니다. 네. 천연물 식품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약은 많은 부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보다는 이걸로 저희들이 치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 무기는 약이 아닌 식품이다. 그리고 파이토케미칼입니다. 식품마다 이제 이 색깔과 향과 맛이 다른 게 다 파이토케미칼 성분이죠. 이 성분들로 우리는 항산화 작용을 하고 한영 작용, 면역 기능 개선, 항암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연물로 치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저희가 자연의학에서 다루는 병 질환의 종류는 나누면 수백 가지예요. 근데 분류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1번이 대사질환이죠. 비만,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그 다음에 이제 대사질환의 합병증인 심혈관 질환, 뇌졸중, 뇌혈관 질환, 동맥경화, 만성신부전증, 망막변성, 이런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성염증, 경화성 질환, 뇌경화, 뇌경색, 심근경색, 그리고 신장경색, 그리고 자가면역질환, 그리고 양성종양, 악성종양, 그리고 퇴행성 뇌질환, 치매, 알츠하이머, 파킨슨. 현대학이 다 난치성 질환이죠. 자가면역질환, 간경화, 경화성 질환, 현대학에서 치료가 안 돼요. 그리고 정신질환입니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불안증, 다 약물 치료하잖아요. 이걸로 해결이 됩니까? 그리고 구조적 변형에 의해서도 우리가 질환이 많이 옵니다. 경추, 특히 경추 변형, 척추 변형, 골반 변형, 두개골 변형. 그래서 이런 것들이 또 우리가 바로잡는 전골의학도 자연의학의 한 분야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은 원인 치료로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방법으로 이런 질환들을 다 다스리는 거죠. 저한테 사실은 난치성 질환이나 희귀 질환으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지인들이 많이 물어보세요. 길리언바레 증후군, 현대학으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전화가 와요. 물어봐요. 저는 유전병 아니면 다 치료합니다. 오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린 거는 임상 경험이죠. 18년 동안 거의 치료 안 해본 병이 없을 정도니까. 제가 이제 자연의원 이제 곧 문을 닫을 거기 때문에 지금 통계를 내봤습니다. 1년 반 전에 거는 빼고 여기 경주에 이사 와가지고 본 환자가 3만 9천 명이 넘고, 그리고 재진까지 한 환자가 3만 1,000명. 그리고 저희도 캠프에 온 환자 숫자만 해도 15,000명. 그래서 이제 그 많은 환자분들을 제가 봐왔고 또 이제 또 도움을 드렸고 또 임상 경험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제가 능력이 좋은 게 아니라 저는 의학의 본류를 찾아서 저는 의학의 본류는 히포크라테스, 의학의 아버지 말씀을 따를 뿐이에요.